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정학과 전공소개 멘토링을 맡은 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8기 멘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정성윤입니다. 저는 학교에 올해 20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현재 총학생회 공동기획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멘봉단의 학생관리부 8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위 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진을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아직 학교를 못 가봤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공소개 멘토링도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는 더더욱 가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꼭 한번 학교 캠퍼스를 방문해서 좀 둘러도 보고 나중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는 정말 예쁜데 가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행정학과 멘토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행정학과는 공무원 준비하는 곳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행정학과가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학과가 뭐 하는 곳인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행정학과는 보시면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4가지의 기조는 이제 정책, 조직, 인사, 그리고 재무인데 아무래도 정책이나 조직, 재무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사 같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사랑 다른 의미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한다거나 조금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부동산 이제 집값을 제한한다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분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기획하는 것을 통틀어서 정책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집단을 가든지 간에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학교에 학생회를 보면은 학생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회장이 있고 각 부서에 부장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공무원 사회도 보통은 이제 부장이 있고 혹은 그 위에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행정학과의 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을 우리가 뽑아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상을 주고 어떤 벌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배우는 것이 인사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돈이 그려져 있는데 결국 국가도 세금을 걷어서 돈으로 운영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배우는 것이 재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서 말해보면은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행정은 정부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정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라고 했을 때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들 학교의 학생회나 동아리도 결국엔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집단든 존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또 행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행정은 정부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를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하면 좋을지를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행정학과는 되게 사실 폭넓은 공부를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특정 꿈을 갖고 행정학과에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분야에 대한 막연한 꿈만 가지고 뭔가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정확히 뭘 할지는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행정학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우리 사회 현상과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거나 부동산 정책이라거나 더 나아가서 교육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사회 복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좀 영향력을 미쳐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우선 행정학과를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더 많지만은 이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 이런 불의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행정학과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행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이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의로운 인식을 가진 친구들이 행정을 많이 전공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혹은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로 갔을 때 이 사회가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따뜻한 사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도 행정학과는 좋은 선택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학과 가면 뭘 배우는지가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과목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읊어드리면은 시간도 문제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대표적인 과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행정학과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 행정학과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과목은 거의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를 가든 그 과의 개론 수업이 있는데, 행정학과는 크게 두 가지, 행정학 개론 그리고 정책학 개론, 이렇게 두 가지의 개론 수업이 존재합니다. 행정학 개론은 진짜 말 그대로 행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책학 개론이라 함은 행정 안에서도 정책, 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으로 이제 몰아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서 복지정책론이라는 수업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학생회나 동아리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그 모든 조직에는 결국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공공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공공의사결정론과 같은 과목으로 행정학과에서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꿈이 대통령인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물론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대통령과 국정관리라는 수업처럼 우리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과목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나 변호사 쪽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학과에는 헌법이나 행정법 관련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스쿨이나 향후 법조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행정학과를 진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행정학이 아까도 되게 폭넓은 분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은 하나만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와 함께 공부했을 때 그 시너지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 사회복지, 법학, 경제, 경영,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것 외에도 더 다른 분야로도 나가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도 다른 분야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가지 네 가지를 뽑아온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분야로 복수 전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한 친구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경제나 경영과 같은 아까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경영학과 혹은 경제학과, 국제통상, 무역 이런 분야로도 복수 전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행정학과에 온다고 해서 행정학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분야를 같이 공부했을 때 행정학의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학과 나오면 밥을 뭘 벌어먹고 살지를 항상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발표의 주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아무래도 행정학과 나오면 공무원 하나요? 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무원 말고도 학계로 가서 교수나 정책연구원이 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법조계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금융계로 가서 펀드 매니저나 은행원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까 대통령 수업이 있다고 했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선출직으로 나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신 걸 봐서 행정학과는 폭넓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 진로도 폭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 법조계랑 관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나 공무원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녹록치 않은 길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은 사실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준비 기간도 길다고 선배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고시라고 부르는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런 쪽을 지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존재를 해서 시험을 잘 보면은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져서 반드시 법학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3년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학점도 다져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 법 관련 공부를 또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들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관계, 공무원, 그리고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계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쪽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로를 이제 설정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Q&A를 좀 통해서 이제 제가 행정학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제가 또 행정학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고 우선 학과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하고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저랑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연세대학교 정성윤 선배님 네. 맞으시죠? 네, 아까 이제 PPT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거는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학과의 이미지는 혹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아니면 들어간 후에 느꼈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우선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제가 합격을 했을 때 되게 관심 있게 봐주셨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기반이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사실 굉장히 가고 싶었던 학교의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합격 발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좀 많이 떨어져서 사실 붙고 나서도 좀 얼떨떨하긴 했는데 막상 붙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막상 이제 학교 수업을 또 들어보니까 그동안 뭔가 바래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상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학교를 가나 찾아볼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라고 했을 때 저희 학과 학생들이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학과라는 것. 저희 위에는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탑이에요 그냥.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저 K대 행정학과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건 개인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연세대 행정학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학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K대와 Y대의 신경전은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전공 과목들이 있고 한데 그것들 외에 또 어떤 수업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어떤 건지 조금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올해 입학을 했고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1학년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RC 교육이라는 걸 받게 돼요. RC라는 거는 이제 레지던탈 컬리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전공 수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소개해서 많이 전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1학년 때는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듣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먼저 가져간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학기에는 제가 올 교양이라고 하죠. 전공 수업이 하나도 없는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공 수업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전공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교양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스스로를 이제 압박한다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진짜 지식을 넓혀간다는 진짜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학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RC 제도를 통해서 1학년 때 교양 교육을 먼저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세대만의 또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아무래도 1학년 학생들이 송도 국제 캠퍼스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점이죠. 근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갔는데 선배님들은 송도에 있을 때는 왜 우리를 송도로 보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막상 송도에서 나오시면은 그때 되게 재밌었다라는 후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송도를 못 가본 저희 20학번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송도에서 쌓는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그때만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특이한 점이
아무래도 집에서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기숙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친구들과 우정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송도 국제 캠퍼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양 과목들 지금 올 교양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교양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 듣고 계시죠? 지금? 저는 아직 진로를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정한 건 아니어서 이제 법 관련된 헌법 관련 교양 수업도 하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행정학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슈랑 연관을 지어서 이제 공공의료 정책이나 공공보건 정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의대 수업까지 따라가서 그 의대생들한테 전공인데 저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수강시청도 안 받아주셔가지고 청강을 하고 있긴 한데 1학년 학생이 청강을 한다고 하시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수업도 들어보고 있고 이제 서양사 분야를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많이 깊이 있게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보통 우리는 그냥 책 보면서 그냥 이 어느 시대 책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 책의 역사를 통해서 서양사를 푸는 그런 교양 수업을 오늘도 방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학과잖아요. 행정학과의 지원 동기와 혹시 입학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전 사실 행정학과라는 학과를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전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있기도 해서 정치하려면 정치외교학과 가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전공 멘토링을 한번 제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셨던 멘토분이 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선배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행정학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딱 정의를 해주시고 되게 실무적으로 많이 배운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치외교는 아무래도 좀 개괄적이고 사상적인 걸 많이 배운다면 행정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재정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굴러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배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정치외교가 아니라 행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그때 하고 진로를 그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입시 네. 노하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전형을 준비하신다면 혹은 뭐 교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부 기반 전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라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무조건 충실해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상을 하나 받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대회를 한 번 나가서 한 번 상을 받는 거랑 10번 나가서 5개를 받아서 그 중에 괜찮은 상 하나를 고르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학교에 프로그램 되게 없는 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회가 없으니까 나는 뭐 공부나 해야지 하고 이제 무조건 시험 공부만 하신다거나 혹은 대회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그냥 하나만 나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싶은 그런 대회나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실패해도 되는 게 고등학생이거든요. 물론 대학생도 엄청난 실패를 하고 교수님들도 실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무조건 충실하라고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또 양식이 되고 그게 또 대학을 가는데 어떤 일에서도 모든 게 양식이 되지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거.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청소년 분들에게 이제 선배님으로서 청소년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20살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무슨 조언을 하느냐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꼰대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그냥 순전히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고3 수험생이었고 그 이전에는 또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겪어온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잃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공부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 한들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뭐 공부는 언제든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좀 외람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뭐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그렇긴 한데 사람이라는 건 한 번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당장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해야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물론 잘 보이라고 막 애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이제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또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니까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권해주고 싶고요. 또 학업적인 측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학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학교를 목표를 일단은 여러분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3 친구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일련의 스펙이라고 하죠. 내신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본인을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나는 A 대학 수준밖에 못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그러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물론 현실과 이상은 다르죠. 근데 이상부터 낮게 잡는 순간 현실은 더 나빠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주 비현실적으로 잡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스스로한테 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스스로만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응원을 너무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안타깝고 좀 저한테 미안한 게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렸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서 제 다음에 이런 입시를 경험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스스로에게 좀 더 관대해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정성윤 선배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좀 더운데 일단은 뭐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준비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횡설수설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후배님들 혹은 물론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시든 간에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